그것을 처음 본 건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다. 난 그저 망국기를 보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것뿐인데 내 눈엔 망국기가 아닌 파란 하늘 위에 찍혀있는 까만 점 하나가 보였다. 저것은 뭘까? 아주 잠시 동안 궁금해지긴 했지만 그땐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렸다. 까만 점보다는 운동회가 훨씬 더 재밌었으니 말이다. 그걸 다시 보게 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초등학교 때 봤던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크기가 조금 더 큰 까만 점이 꾸물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난 점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친구에게 물었다. 야, 너 저기 새까만 점 뭔지 알겠나? 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본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가 아니었는데 말이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반응이었다. 난 그제서야 그 점이 오직 내 눈에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바로 내 눈에만 보이는 그 까만 점을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좋다는 사립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부모님은 외아들인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고 나 역시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그때도 역시 하늘 위에 까만 점이 있었지만 학업에 매진했던 탓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립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아주 컸다. 부모님은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날 위로해 주셨지만 나에게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한 나의 패배였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기분 전환을 할 겸 밖으로 나간 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 새까만 점이 실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자세히 보니 내가 까만 점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은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까만색 커튼이 펄럭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난 그것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난 내가 원했던 학교에 교복을 입은 또래들을 보며 패배감을 느꼈다. 나는 쟤네들보다 못났어. 쟤네들이 크면 분명히 날 무시하겠지. 아이씨. 그렇게 나는 패배감에 찌들어 입학식에 참석했다. 지루해서 못 참겠다. 명문 고등학교도 아니면서 입학식만 쓸데없이 길잖아. 그러다 문득 난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위, 아니 내 머리 위에는 까만 망토를 입은 어떤 존재가 아주 크고 날카로운 낫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난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양호실에 누워있었다. 조퇴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며 난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설마 했지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내 머리 위에는 여전히 커다란 낫을 휘두르는 그것이 있었다. 이 악마. 집에 도착한 나는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날 죽이려고 해. 너무 무서워. 아휴, 얘가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네. 아들, 엄마랑 병원 가자, 어? 어머니는 날 애써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내 이야기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왜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시는 거지? 그래, 어차피 이젠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지. 내가 사립고 입시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날 믿지 않았을 테니까.
난 패배자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좋은 대학은 물론 좋은 직장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나 버리는 것이다. 내 머리 위에는 여전히 악마가 날 향해 낫을 휘두르고 있다. 앞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뻔한 나를 죽이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악마가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낫을 휘두르고 있었다. 서슬이 퍼런 날이 거의 닿을 정도로 악마는 나에게 가까워져 있었다. 악마가 날 죽이려고 해. 난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 빌어먹을 놈의 악마가 낫을 휘두르는 소리에 머리가 정말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악마가 나를... 낫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연신 숙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그런 나를 본 의사 선생님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약해진 것 같다고 했다. 뭐라고? 이게 고작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그런 의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야, 지금 이거 안 보여? 내 머리 위에서 낫을 휘두르는 저 시커먼 악마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냐고. 그러면서 나는 의사의 멱살을 붙잡았고 아버지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뛰어와 날 밖으로 끌어냈다. 낫을 휘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건물 밖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막 넘어가려는 숨을 간신히 붙잡으며 악마에게 물었다. 네 정체가 뭐야? 그러자 악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정말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저기 아저씨, 뭘 쳐다봐요? 불만 있어요? 한 아저씨가 후미진 곳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자 학생들이 아저씨를 향해 소리쳤다. 그런 학생들의 공격적인 반응에 움찔한 아저씨는 이내 더 이상 상관하기 싫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길길거리며 웃어댔다. 야, 쫄아서 눈 피하는 거 봤냐? 와, 진짜. 등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한 아저씨는 몸을 돌려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어이 학생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고? 그러자 학생들은 뭐가 우스운지 자기들끼리 또다시 낄낄거렸다. 그러다가 무리의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학생이 입에 담배를 문 채 눈을 치켜뜨며 아저씨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지금 나이 많다고 자랑하십니까? 예? 누가 봐도 학생과 아저씨의 입장이 바뀐 듯한 상황. 그리고 다음 날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학교에 결석한 상황이라 합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여서 펴지지 않는 증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날짜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부가 나서서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이 허리가 앞으로 90도로 꺾인 환자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환자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중년층의 사람들도 보였다. 어제
길에서 자신을 꾸짖는 아저씨에게 대들었던 그 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은 한 손에 할머니의 지팡이를 쥐고서 힘겹게 걸어 병원으로 향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와 허리를 힘으로 눌러서 꺾는 것 같은 느낌에 학생은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저씨는 학생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마, 니도 그 병 걸렸냐? 많이 아프겠네. 아따 마, 그래도 니 그 병 덕분에 니한테 처음으로 인사도 다 받아보네. 참나. 그런 이웃 아저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학생이 고개를 살짝 들어 아저씨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힘이 드는지 이내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본의 아니게 이웃 아저씨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자세가 된 것이다. 병원엔 허리가 굽은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에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조금은 괴기스러워 보였다. 환자들 중에는 전날의 길에서 그 학생과 같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아저씨를 비웃던 친구들도 있었다.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병원 바닥에 새우처럼 누워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다. 심한 통증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아직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 당장 치료해달라며 의사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던 성질급한 남자도, 너무 아프다며 엄마에게 마구 짜증을 내던 초등학생도, 그리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던 중고등학생들도 모두들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진짜 미치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노인네도 아니고 씨. 그 말에 학생의 친구들은 저마다 무슨 바이러스라도 퍼진 게 아니냐,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며 저마다 불만을 쏟아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지팡이를 짚고 학생과 그 무리들의 앞을 지나갔다. 학생은 할아버지를 향해 큰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할아버지도 병 걸려서 허리가 굽었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학생의 머리를 지팡으로 툭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애끼 이놈! 늙어서 굽은 게다 이놈아!